인구 340만 명의 항구도시 부산은 경부선의 종점이자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이며 동북아시아의 물류의 허브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기 위해 비행기나 배와 같은 이동수단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인류는 길을 이용해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였는데 그 수단이 바로 해저터널입니다. 반도국이라는 지정학적 이유와 수많은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 2021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치인들이 쏘아올린 100년간 이어져 내려온 이슈. 바로 부산과 일본을 이어주는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팩트체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한일해저터널의 구상은 출발부터 참혹했습니다. 1917년 일본 육군참모본부의 연구자료인 철도용 스시마 해저터널 건설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해저터널은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연결하는 침략의 방편이었습니다. 1935년 일제의 대동아 공영권 구상 아래 수립된 탄환열차 계획에는 도쿄와 부산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일본 철도성은 1938년 조선의 협터널 및 대동아 종단철도 구상이라는 용역을 발주해 2년 뒤 구체적 플랜을 내놓았으나 일제 패망으로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회복한 일본은 1980년대에 최고의 경제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이에 일본은 1983년 이란터널 연구회라는 민간 해저터널 추진단체를 설립하고 규슈와 부산을 잇는 해저터널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 경제의 붕괴로 한일해저터널 프로젝트는 조용히 물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한일해저터널을 꺼낸 사람은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1990년 일본이 회연설에서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잇는 부관 경제권 개발을 일본 측에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가히 후 일본 총리가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해저터널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내용은 동아일보의 기사로 1990년 5월 8일에 링크되었던 기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9년 9월 일본의 오부치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터널이 건설되면 홋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니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9월에는 일본 방문 중 모리 일본 총리와의 저녁 만찬 시간에서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검토나 지시사항이 없었던 덕담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간동아의 기사로 2005년 5월 27일에 링크되었던 기사입니다. 2003년 2월 고이즈미 일본 총리를 만난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해저터널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한일 간의 해저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지만 북한 때문에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해저터널 착공 문제가 경제인들 사이에서 다시 나올 것이라며 남북 문제의 중요성을 말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한일해저터널보다는 남북 문제가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경제의 기사로 2003년 2월 25일에 링크되었던 기사입니다. 이명박 행정부 시절에는 3대 해저터널 사업으로 한중, 한일, 제주도를 선정하여 사업 성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추후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2011년 언론을 통해 한중, 한일 해저터널의 경제성이 없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추진이 중단되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은 연합뉴스의 기사로 2011년 1월 4일에 링크되었던 기사입니다. 2014년 종교계에서는 통일교가, 경제계에서는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박삼고 회장이 한일해저터널 추진을 주장하였지만 공론화 실패로 조용히 묻혀졌습니다. 2016년 기초자치단체인 부산광역시는 한일해저터널을 재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 5억 원 가량의 용역비를 확보해 사업을 검토하였으나 2019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한일레저터널 사업은 또다시 중단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일레저터널 사업은 부산시장 선거를 위한 이벤트라는 진보정당과 부산의 경제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필요사업이라는 보수정당과의 의견 대립이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일레저터널에 관한 연구 중 가장 최근의 자료로는 2019년 국토연구원에서 발표된 혁신과 포용을 위한 국가교통망 구상 연구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더보기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사업성, 경제성 분석은 미래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의 가시적인 비교 데이터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한일레저터널과 비교하기에 최적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포크스톤에서 프랑스 칼레를 이어주는 채널 터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한국과 일본보다 더욱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버이협은 대한해협의 3분의 1 정도인 33.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섬나라 영국과 유럽 대륙에 위치한 프랑스는 서로 8년간의 공사 끝에 지금의 채널 터널이라는 해저 터널을 1986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산과 비슷한 조건에 자리한 프랑스의 칼레라는 도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레는 도버해협의 유럽 대륙 쪽에 위치한 프랑스의 항만 도시입니다. 영국과 최단 거리인 34km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중세부터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양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며 영국으로 가는 주요 항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94년 채널 터널이 개통된 뒤로 항구 도시로서의 기능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영국과 터널로 이어진 효과보다는 도시가 패싱되며 과거의 기능마저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일레저터널이 개통된 이후의 부산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채널 터널은 공사 비용 18조 원, 총 길이 50.45km, 해저 구간 37.9km로 세계 최고 길이의 해저 터널입니다. 공사 기간 8년, 평균 수심 45m, 최저 수심 75m. 런던에서 파리까지 운행 소요 시간은 2시간 15분 소요되며 영국인의 대륙행 이동수단이 됩니다. 한일레저터널은 예상 공사 비용 100조, 공사 총 길이 200km 이상, 해저 구간 146.81km, 공사 기간 10년, 해저 수심은 100에서 227m라는 공사 자체가 의심될 만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서울에서 도쿄까지 운행 소요 시간이 10시간 30분이나 소요되는 큰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관계 당사자인 부산광역시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수차례 연구되었지만 모두 경제성 없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토목의 신 이명박 행정부마저도 사업성이 없어 포기했던 게 한일레저터널이었다는 사실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국방에 대한 점은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전쟁 시 해저터널에 그 어떤 병력도 투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장되기 싫다면 말이죠. 남북의 경제협력 시대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일본의 대륙과 관련된 이익 때문에 그동안 취해왔던 일본의 한반도 정책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시장이 확대되고 양국의 관계 개선도 예상합니다. 부대끼며 살다 보면 가까워지는 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일레저터널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업성이 너무 낮고 국민 정서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성도 문제입니다. 시공 환경이 너무도 좋지 않은 데다 관리 면에서도 지진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게 해저 터널입니다. 시공 현장의 위치가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전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부산 또는 한국 패싱입니다. 추후 남북경제협력 시대의 세계화 과정에서 한국이 종점이 아닌 경유지로서 패싱될 우려입니다. 모든 경우에 수를 합친 장점보다도 한국이 패싱된다는 단점이 너무 큽니다. 연구 결과가 경제성 없음으로 수차례 발표되었음에도 보수정치 세력, 언론, 경제계 등의 친일 성향의 단체들이 이슈화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한일레저터널은 친일 사업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이유가 경제성보다는 한일 관계, 단일 생활권, 관광객 유치 등에 납득하기 어려운 프레임도 문제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KTX 고속철도의 공통점은 그 사업성과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었던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국가 인프라로 톡톡히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일해저 터널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하며 세계의 국경은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막아서고 있는 북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를 운행하는 구매 운송수단을 가지게 됩니다. 집을 구입할 때 사람들은 역세권을 찾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내 집 앞에 사람들의 신도림역, 용산역, 구로역도 모자라 강남 고속터미널까지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게 통일 후의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인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종점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기억되듯이 거대한 지구별의 종점이 시모노세키나 후쿠오카가 아닌 한국의 부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선택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